해서 간단하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상가가 이 부산에서 오신 분 있었죠 아까? 이 부산에 있는데 서면이거든요. 여기가 서면에 이제 그 되게 유명한 거리였었는데 여기 상가가 좀 죽어 있는 상가인데 요거는 이제 서면 뒤쪽이고 이거 서면 라인 이건 울산에 있는 상가인데 그 제가 간략하게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일단 상가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가는 일단 수익률이 우선이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면 상가 투자하면 안 되죠. 아파트는 뭐 때문에 사는 거죠?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죠. 예. 내가 거주 목적도 있지만 아파트는 거주 목적인데 예전에는 내가 4억 주고 사서 나중에 팔 때 3년 보유하고 비과세 받게 해가지고 5억에 팔아서 비과세 내고 1억 정도 벌겠다. 뭐 1억 5천 벌겠다. 다 시세 차익이잖아. 근데 얘는 시세 차익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상가가 만약에 내가 권리금을 엄청 주고 들어갔는데 장사 안 되면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져 버리고 이게 약간 위험성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죽은 거를 다시 한번 살려보는 것에 컨셉을 좀 갖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상가 관련된 기본 법률적 상식이 일단 있어야 돼요. 상가를 만약에 하다 보면은 내가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상가를 샀는데 영업이 안 되면 용도 변경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용도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업종이어야 되잖아. 그죠? 오늘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오늘은 지난달보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지난달에는 되게 멀리 있어가지고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자세하게 보였는데 너 가까이 있으니까 좀 어색하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자 일단 상가 관련된 법률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률 있으면 하나만 딱 대답 좀 해보시겠어요? 부동산 콘서트인데 콘서트는 안 하고 강의만 하고 가면 재미가 없어서 물어보려는 거예요.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또 권리금 법률. 관련된 법률. 상가 관련된 법률. 제가 할게요. 네. 식품위생법이라는 법도 있고요. 주차장법도 있고 법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은데 상가 관련된 법률 기본적 지식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니까 기존에 못했던 용도 변경이 안 됐던 걸 용도 변경이 허용되는 형태로 좀 완화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업종인데 가능해지는 업종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내가 받아들여서 인식해야 그래야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먼저 앞서갈 건데 이 상가 투자 가치 분석은 일단 말 그대로 이따가 경매할 때 말씀을 또 드리실 거예요. 저는 그냥 기존에 있던 투자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상가가 이렇게 좀 바뀌면 좀 낫지 않겠냐 그거를 말하려고 나왔는데 일단 영업이 안 되는 상가는 가치 상승하는 방법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리모델링해서 딴 거 하거나 또는 이제 너무 안 되니까 상가 철거해 놓고 새로 뭐 딴 거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수익을 다른 걸로 돌리겠다. 대부분이 그런 건데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요게 지금 현재 마루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마루 같아요? 무슨 마루 같아요 이거? 청마루입니다. 청마루. 청마루 무슨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한정식 집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네? 일반 음식점이라고 써있어요. 일반 음식점이면 이종근린 생활설이죠. 이종근린 생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분류상 4번에 이종근린 생활설이 하나예요. 얘가. 근데 일반 음식점 하기 전에 이 건물 뒤에 거 보니까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단주택이죠. 단독택인데 이거 벽돌 딱 보니까 회색깔의 오돌도돌해. 이거 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건데 70년대 후반에는 빨간 색깔 벽돌 이렇게 그 집이 색깔이 빨간 색깔 벽돌 막 유행하다가 야 이거 촌스럽게 뭐냐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입체감을 넣게 해가지고 도돌도돌 했던 거야. 그럼 뭐 벌써 80년대 초반이면 한 35년 지난 건물인데 그죠? 근데 요 단독주택의 입지가 이 건물의 땅이 어디냐면 울산의 그 삼산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공업탑 주변인데 롯데마트 건너편 대각선에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제가 요 가다가 본 게 이게 지금 현재 청마루라는 것도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 영업 잘 되겠습니까 이거? 영업 잘 안 되겠죠. 주차장도 이거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거 아주머니들 들어가려면 이거 분명히 이거 주차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상가를 좀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영업이 잘 되게 하려면 지금 현재 누가 나를 가리고 있어요 지금? 전봇대. 그럼 전봇대가 나를 가리고 있으면 전봇대를 치워야 돼요? 나를 치워야 돼? 전봇대를 치워야 되잖아. 그럼 전봇대가 지금 현재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잖아. 그럼 전봇대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예. 있으니까 하는데 이 사람은 전봇대를 치울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 놓고 난 내가 간판을 내놨으면 이 간판을 이 전봇대 앞으로 내놨어야죠. 그죠? 아니면 이거 비껴서 내든가. 근데 이게 이 전봇대가 만약에
이 측량을 했는데 이게 그 도로에 들어있으면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내 땅에 들어와 있으면 철거해주게 돼 있어요. 내 땅에 지금 넣었잖아. 내 땅에다 전봇대 넣었으면 이설해달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럼 내가 내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도로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전봇대로 인해서 영업이라든지 어떤 출입에 지장이 된다는 것만 얘기를 하면 걔네가 받아서 이거를 옆으로 옮겨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내가 뭐는 내야 되죠? 돈은 내야지. 돈 내고 해야지. 돈 안 내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쭉 올라가면 이게 전기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전기선이야. 그럼 뭐야? 한전 가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통신선이면 KT로 가야죠. 그럼 이거 갖고서 이거 들고 사진 딱 찍고서 1인 시위하러 가야죠. 한전에 가서 1인 시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문 앞에서 사람들 들어올 때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사람들 있죠.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해서 붙여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중간에 한번 벌레상 자빠지는 거죠. 침 막 하면서. 그럼 이제 분위기가 나한테 막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위쪽에서 나오면 저 무슨 민원 들어왔는데 민원 빨리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야. 내가 인터넷 써서 빨리 하는 것보다 내가 사건을 만들어뜨리면 돼. 내가 가서 자빠져 쓰러지다가 기절해버리면 되죠. 근데 다음에 왔는데 또 두 번째 기절했어. 그럼 맨날 올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죠. 편하게 들으시면 돼. 근데 잘 보세요. 이 옆에 있는 이 땅이랑 이 옆에 있는 땅이랑 거의 면적 비슷합니다. 거의 면적 비슷한데 옆에 있는 거 보면요. 지금 뭐 짓고 있어 지금. 뭐 짓고 있죠? 예. 이거 뭐예요 이거? 주차장이겠죠. 이거는 뭘까? 상가겠죠. 창문이 이렇게 큰데.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 일단 문장구 보니까 집이죠. 집인데 높이가 좀 높네, 낮네? 높네. 그럼 높으면 이거 뭘까요? 도시형생활, 도생이지 뭐. 예. 도시형생활 주택으로 원룸형이겠죠. 그죠? 원룸인 거는 느낌이 왔어요? 방 조그맣게 잘랐잖아, 지금. 그럼 이 사람 땅하고 이 사람 땅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전봇대가 방금 전에 봤던 전봇대가 이 전봇대 위에 있죠. 이 옆에 이제 선 나오는 게 요 선이에요, 요 선.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전봇대 때문에 좀 사용 수익이 좀 불편한데 얘는 뭐만 지나가요, 지금? 선만 지나가는 거잖아. 근데 이 건물 출입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중간이라도 와서 이 위치로 옮겨 놓으면 얘도 좋고 얘도 좋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면 내가 피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빨리 살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취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거 6개월 뒤에 지나가다가 그 울산 지나가다가 다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얘 보세요. 누구를 치웠어야 되는데 전봇대를 치웠는데 지가 집을 치웠어요. 미친 거잖아 이거. 집을 치우면 안 되고 얘를 치웠어야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없어졌잖아. 아까 그 사진이에요 이거. 이 건물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 지금? 이 전봇대 그대로 있고 집만 없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써놨네? 땅 임대해놨어요. 땅 임대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팔 생각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상업적인, 일반 상업적입니다. 롯데마트 대각선이면 위치 상권도 괜찮은 지역이야. 근데 땅 팔기는 좀 아깝고 건물 지으려니까 접은 지역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거 철거해버리고 임대해서 임대 하나 좀 받다가 땅값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임대가 될까요? 이거 있는데? 이걸 뽑아야 임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임대가 3개월 뒤에 됐어요. 이거 들어왔어요. 렌트카 들어왔어요. 렌트카. 이거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보이세요? 요거 이제 사무실로 쓰는 거야. 사무실로 쓰는 건데 제가 그때 지나갈 때마다 맨날 여기서 세차하고 있더라고. 이쪽 라인에 이제 주차해놓고 렌트카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임대 수익은 나오는 거니까 수익은 발생한 거죠. 근데 옆에 있는 건물 완공됐네. 그죠? 완공돼가지고 원룸으로 다 쪼개서 넣었잖아. 도시형 생활주택 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눈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눈은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토지 비슷한 땅이지만 저 사람은 뭐 돈이 많아서 적겠습니까? 뭐 경험이 많아서 적겠어?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을 거야. 분명히 머리 한 움큼 빠졌을 거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내가 집 안 짓겠다 했을 거야, 저 사람도. 근데 나중에 보면 수익같이 만지자는 거죠. 얘가 뭐였었냐면 노래방이었었어요. 이 옆에가 이 옆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공터에 있고 노래방이었었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건물이었었는데 그건 철거하고 나서 면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는 도생 큰 거 져놓은 거고 얘는 그냥 이거 임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이걸 뭐 했어야 되는데 치우려고 노력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이해되셨죠? 얘랑 아주 유사한 게 하나 또 있는데 얘랑 이 전봇대랑 가장 유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마침은 내가 선물 줄까 말까? 이따가 추첨할 때 제가 제일 비싼 거 추첨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비싼 거 그 한 방에 대해서 추첨할 거니까 잘 보이면 내가 번호 얘기하면 내가 그거 불러줄게. 빨리. 이거랑 같이 비슷한 거. 가로수. 내가 대답한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이 전봇대인데 이 전봇대가 근데 아까 제가 내 땅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내 땅에 들어와 있으면 빼달라고 하면 내가 돈 안 내도 돼요. 무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도로에 붙어 있다 그러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설 신청하고 비용은 좀 납부는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이건 다 입주해가지고 다 넣어놨죠. 근데 지금 현재 이거 보니까 측량하기 전에 요 땅까지 경계 보면 여기까지고요. 여기 도로입니다. 도로니까 이거 내 땅에 들어온 게 아니죠. 이설 신청을 했어야 돼. 근데 빨리빨리 안 해주고 걔네들이 순서가 다 기다려져 있을 거야. 이의 신청 들어온 사람이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 보면 차가 막 가는데 중간에 딱 이렇게 전봇대가 있어요. 미아리 뭐 이런다 하면. 그래서 중간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이사증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의 신청 받아서 이설을 좀 해줘. 옆으로 옮겨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면에 있는 이 전봇대인데 원래 여기 중간에 있던 게 여기로 이설이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옆으로 옮긴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 보세요. 이쁘지? 이쁘죠? 내 집 바로 앞에 정중앙에 지금 전봇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쁘잖아. 이거 왠지 올라가고 싶잖아. 이거. 그죠? 근데 아까 측량을 해봤는데 이 사람도 측량을 해서 내 땅에 있었냐 없었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통신선이기 때문에 한국통신 관할 통신용 전신주인데 작년 초가 올해 하나는 뽑았다.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뽑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현재 사용 중인 통신 전주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거기서 얘기를 해서 이 경계 측량을 할 때 이거 측량을 해봤더니 이게 명백히 건축주 토지에 위치한 통신주였다. 그럼 이건 이제 내 땅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럼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치워줘야지. 옮겨줘야지. 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일단 해봐야 되고 그래서 건축사분한테 이제 얘기해서 요거 건물을 만약에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면 이거 옆으로 치워주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좀 밟아라. 그래서 내 토지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게 없애면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옮겨달라는 거지 이걸 없애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얘를 위치를 좀 저쪽으로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안 가게끔 해달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질문 들어왔던 건데 지장 배전설로의 이설 신청 절차랑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화선 연결용 전봇대 통신주 어디에 이전 신청해야 됩니까? 전봇대 할 때 전기 있죠. 전기는 어디에? 한전. 전기는 한전이죠. 예. 아까 통신선은 KT지 뭐. 그걸 지문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예. 이거 지문이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해야죠. 지문이니까. 그래서 한전은 이제 고압전선이나 전주 같은 어떠한 적정한 거리를 이격해서 두게 돼 있어요. 뭐 50m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0m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거리에 따라 달라요. 건물에 그 들어가는 양에 따라 이제 거리가 좀 조정이 되는데 이거 통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신중축할 때 지장이 되는 부분을 좀 이설 신청하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 책에 다 프린트에 다 써 있죠. 그래서 참고 자료로 좀 보시라고 했는데 이거를 내가 신청할 때 돈을 내는 게 있고 돈을 내지 않는 게 있어요. 일단은 여기 요청한 자가 만약에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 부담을 안 하고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자 보세요. 공공용지에 있는 배전선로가 내가 대문, 창고, 주차장 효용을 저해하는 경우다. 이거 치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청한 자가 부담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 토지 소유자 요청에 의해서 한전 부담으로 옮겼는데 이설이 됐었는데 얘가 또 가서 또 옮겨달라 그러면 그때는 얘가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요청한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아까 그 사진이 요거 공공용지에 있던 거 아까 치워달라고 하는 건 내가 부담해야 됩니다. 많이 나와야 100만 원에서 12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난 차라리 그렇게 하고 건물 새로 짓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한전이 부담하는 경우는 한전이 잘못한 거잖아요. 한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유지 내에 배전선로가 정원 조성이라든지 담장 개축 주차 공간 활용 등 분해 활용에 지장이 좀 있다면 이건 당연히 누가 해줘야 돼요? 한전이 해주겠다. 그래서 한전이 해줘야 되는 내용이 이거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든 거고요. 그리고 보세요. 아까 얘랑 가장 유사한 게 뭐라고 그랬죠? 얘랑 가장 유사한 게 이 가로수야. 뭐라고 써있어요? 어떻게 해서 스타벅스인지 스토벅스야 이거. 무슨 복스인지 모르잖아. 예. 근데 지금은 이게 겨울이라 괜찮아요. 겨울이잖아. 근데 이게 여름이 되면 얘가 이제 슬슬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 전체를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생긴 거라. 그럼 아까 제가 방해물을 치우라고 그랬어요. 내가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방해물 치워야지. 그래서 얘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나무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옛날에 약도 있었어요. 4방짜리 50만 원인데 한 방 넣고 일주일 내에 넣고 그러면요. 대머리 만드는 게 있어. 위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약이 퍼질 때 쭉 가다가 여기서만 퍼져가지고 여기만 죽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만 살아있고 여기만 죽이는 약이 있어. 그래서 4번 하면 내가 나무는 죽이지 않은 거죠. 죽이진 않은 거고 여기는 살아있잖아. 예. 살아있으니까 광고는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옛날에 약품 파는 그런 거 업종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면
나무 죽이는 방법 뭐 이렇게 치면 나올 거야. 그 제가 저랑 관련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나무를 죽이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방법을 썼던 사람도 많았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코너에 제일 비싼 데가 여기가 코너잖아요. 여기가 제일 비싸야 되는데 이게 여름만 되면 장사 잘 안 돼요. 요것 때문에. 이게 푹 처지는 나무라서. 그래서 이 가로수 같은 걸 치울 수 있냐? 당연히 치울 수가 없겠죠. 이걸 어떻게 치울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이 업종이 하는데 이 업종 자체가 지금 현재 가로수가 있어서 내가 업을 하는데 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청소과 얘기하면 치워줍니다. 근데 얘가 이 업종이 지금 무슨 업종이에요 지금? 오팔지역. 상가 소매점이야. 그럼 저는 이제 저 가로수 때문에 내가 업종에 뭐 제한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 가로수 때문에 업종에 제한을 받는 업종이 뭐야? 가로수 때문에 업종에 제한을 받는 업종이 있어요. 카센터. 카센터는 차가 진입을 해야 되거든. 도로 조명 허가 받아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진입이 안 되니까 이 나무를 좀 치워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 그럼 청소과에서 그냥 치워줘요? 인허가 받은 거 갖고 오라고 그래요? 갖고 용도 변경하면 갖고 오라고 하겠죠. 그래서 카센터 하겠다라고 해서 인허가 좀 받아놓고 치운 거야. 요거 근데 다음 주에 가면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근데 지금 카센터 안 하죠. 카센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카센터 할 마음이 없었거든. 카센터 할 마음이 없었고 다시 돌아온 거죠. 영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관계자가 좀 문제가 생겨서 못해서 원래 업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걔네가 그럼 나무 다시 갖다 놓을까요? 한번 이 사람은 갖다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머리 쓰는 사람이 있어. 제가 저렇게 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자기 상가를 살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할 거는 요 5가지인데 여기 죽은 상가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여러분 제일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유행 변화입니다. 유행 변화. 최근에 옛날에야 뭐 찜질방 하면은 뭐 찜질 바글바글 했죠. 예. 그리고 볼링장. 혹시 여기서 볼링 안 쳐본 사람 없잖아. 다 왕년회라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볼링 치는 사람 없습니다. 볼링 처음 쳐러 왔을 때 제 기억에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좀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이제 동호회를 다니면서 뭐 이제 취미삼아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지금 현재 볼링은 잘 안 치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예시장 같은 경우도 한때 유행을 막 하다가 유행을 탔기 때문에 조금 잘 안 되니까 인기 있다가 지금 현재 팔이 날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가 죽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경매 물건 나오면 이 목욕탕 같은 경우 엄청 떨어지잖아. 예. 이따 경매 시간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심각한 경쟁입니다. 경쟁업체가 많아지니까 힘들어지는 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경쟁업체들이 많아지는 게 제일 많아진 것 중에 요즘에 이제 모텔. 예전에 한 4년 전까지 장사가 이 모텔이 잘 됐는데 옆에 새로운 모텔이 하나 생겨버리면 이게 좀 깨끗하다 싶으면 옮겨가는 게 소비자잖아. 그죠? 평상시에 보면 항상 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새 업종이 새 건물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경쟁이 심했던 게 모텔 총 같은데 주변에 또는 이제 그 제가 이따 사례도 보여드릴 건데 그 요즘에 헬스클럽 있죠. 헬스클럽 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헬스클럽 그 기계가 이제 한 5년 정도 되면 슬슬 이제 지저분하고 먼지 쌓이면서 좀 약간 뭐라고 하지? 운동하면서도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드는데 옆에 이제 새로 또다시 이제 또 누가 그걸 개업을 했어. 사람들이 옮겨가게 됐어요. 같은 비용이면 가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면서 상가가 하나씩 죽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죽은 상가 대표적인 케이스 2가지고 그리고 공급 강의란 건 제일 많아지는 거죠. 뭐 동대문 제일 많았던 게 테마상가. 혹시 동대문의 테마상가가 죽은 가장 큰 원인이 첫 번째가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콘서트인데 노래라도 한번 할까? 잘 온 거 아니잖아. 눈꺼 벗고 뭐 왜 테마상가 딱 죽었냐? 옷가게가 왜 죽었어요? 인터넷 들어오면서 다 죽었어요. 인터넷이 죽인 업종이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죽은 업종 한두 가지 아니죠. 일단 인터넷이 들어와서 산 업종이 있어요. 택배는 살았지. 근데 인터넷 들어오는 바람에 소규모 일단 이 몰려있던 거 옛날에는 두타 가고 막 그랬잖아요. 옷 사러 막 갔었잖아요. 지방에서도 새벽에 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거 탁탁탁 골라서 오면 되는데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좀 약간 변화도 끼었고 너무 많이 밀집이 되다 보니까 공급 과잉으로 해서 좀 약간 죽었죠 많이. 그래서 엄청나게 손실 본 사람도 많았고 정말 네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상가가 죽은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오래됐습니다. 당연히 낡아도 상가 죽는 거죠. 같이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여기 아까 주차를 해놓고 딱 오는데 그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이제 오늘 무슨 일인가 MT가 나 봐. 여기 이렇게 해서 소주 막 들고 가는데 남자애가 조그만한데 여자애는 되게 커요.
여자는 막 이러고 왔는데 남자는 낑낑대면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 20살짜리라서 그런가? 근데 싸가지가 없어서 난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 남자가 이렇게 들고 가면 여자애도 좀 도와주려고 해야 되잖아. 아, 얘 무거운 걸 지지 이러고 끌고 가는데 그 여자애는 하이힐 딱 신고서 이러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좀 약간 옆에서 도와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근데 그래도 이뻐 보여. 젊으니까. 20살, 21살 파릇파릇하잖아요.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보지 말아요. 네. 그리고 하여간에 오래되면 안 됩니다. 오래되면 안 되고, 그리고 상권 변화가 가장 큰 거지. 최근에 제가 저번에 김인석 교수님하고 남광현 소장님하고 잠깐 미팅이 있어가지고 합정을 갔었는데, 제가 원래 합정 쪽에 저희 부가인 쪽에 잠깐 거주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합정은 좀 많이 죽어 있었고 홍대나 신촌이 되게 많이 살았었거든요. 제가 살기 한 5년 전만 해도. 근데 합정 갔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봤던 메세나폴리스 아세요? 그쪽 라인에 서기호 자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쪽은 뭐 이렇게 상권이 좋은 상권이 아니었어요. 근데 걔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권이 약간 흔들리는데 지금 현재 혹시 신촌 가보신 분은 옛날하고 신촌 지금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신촌의 상권이 죽은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큰 원인이 대학생이 없어요. 연대 애들이 1학년 애들이 전부 다 송도로 갔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는 거야. 다 이번에 신입생이 다 송도로 간 건 아시죠? 다 이제 송도로 가기 때문에 인구가 별로 없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촌 가서 돌아다니면 술 먹다가 이제 좀 나오면은 툭툭툭 걸려요. 계속 걸려요. 사람이 지나가서 치니까. 근데 여기는 뒤에서 누가 돌멩이로 막 때릴 것 같은 그런 데가 돼버렸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대역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부가연동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땅 한 3개를 모아가지고 옛날에 연립주택을 한 졌던 적이 있거든요. 공원 앞에 딱 이렇게 져놨는데 재개발 구역이 들어가 버렸어요. 재개발 구역이 들어갔는데 그쪽 라인이 전부 다 이대 여자애들 하숙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은 3층이었고 2층은 임대를 줬었어요. 임대를 이제 줄 때 하숙집으로 줬지. 다 여자애들 방 만들어서 줬었는데 그때 그 여자애들은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 그쪽이 싹 재개발됐잖아요. 하숙집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딴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너편에 아현동으로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쪽 상권도 많이 죽었어요. 재개발이 또 영향이 좀 있었던 거지. 일단 지도 한번 보면 알 건데, 예, 일단은 기존에 있던 뭐 홍등가 철거하면서 주변에 이제 약간 어떤 상권의 변화가 생겼거나 그래가지고 약간 죽은 상가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 5가지 정도로 죽은 상가가 발생하는데 이걸 이제 살리기 위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썼던 글인데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한다. 이거 100% 이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는 건 모든 사람의 꿈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겠지. 그리고 보통 이제 리모델링하고 용도 변경이 주 관점인데 이건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따가 우리 이제 또 용도 변경 전문가가 계셔요. 우리 이따가 이제 마지막 3번째 시간에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실 건데 안요셉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마 관련된 강의를 되게 잘 하시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그분한테 또 건축사시니까 또 잘 하시니까 용도 변경은 기술적으로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 관련된 거, 뭐 정화조 관련된 것도 많이 자세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쪽 부분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죽은 상가 뭐 성공 사례 한번 넣어봤는데 뭐 성공 사례야 뭐 남들이 좋은 거니까 저렇게도 하는구나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넣었어요. 보세요. 서울 지하철 종강역의 인근의 지하층 사우나 건물인데 여기 2007년에 사우나가 아까 죽은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36억 감정가격 36억짜리를 8억에다가 낙찰을 받고 일을 해야 되니까 철거도 하고 다시 시설 투자했는데 8억 정도 투자했는데 여기서 이쪽 지역이 이제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소형 사무실 같은 게 되게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10% 공시를 감안해서 이 사람 이제 사무실을 한 50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50만 원 매출 잡는데 운영 비용 뭐 빼고 나서 공시를 10% 잡아도 순수익은 1,250만 원 정도 나와서 9% 수익률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저 혹시 도시형생활주택 수익률이 한개 사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4%면 잘 나온다. 옛날에 5%, 6%잘 나갈 때고 지금 4%면은 그것도 좋다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 지금 몇 퍼센트 2배잖아. 예. 근데 이 죽은 상가라는 것 자체가 걔가 죽었기 때문에 싸니까 싼 거 사서 비싸게 판다가 저 뜻인 거예요. 예. 죽은 상가 싸게 사서 살려서 팔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역발상이라는 건 뭐냐면 잘 되는 거 권리금 주고 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를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그래서 죽은 거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런 형태로 했던 게 이건데 여기 주변에 이제 보면 이쪽에 이제 사무실들이 많아서 소상거를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두 번째 건데 강남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면 그래 좀 약간 가까운 건 아닙니다. 10분이면. 근데 그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기존에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가 생기면서 갑자기 그 업체가 다 구로 디지털 단지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공실이 생겨버렸는데 금방 들어올 줄 알았는데 머니까 안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김 씨가 전문가 사람들 좀 조언 걷어서 1인 창조기업 전용 오피스 최근에 이제 조금씩 뜨는 거 1인 기업이 많이 뜨니까 1인 뭐 오피스 같은 거 하겠다. 그리고 지하는 근생으로 용도해서 따로 빼고 음식점이나 또 2층 4층까지는 다중생활시설. 그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가장 죽지 않는 게 다중생활시설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고시원이 별로 아닐 것 같은데 고시원은 영업을 하는 사람만 알아요. 죽겠다 해도 속으로는 그나마 이게 더 다행이다 이렇게 돼. 고시원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죠. 혹시 주변에 고시원 하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힘들다고 하는데 돈이 되니까 그대로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요걸 이제 종전의 고시원을 지금 현재 도화중생활 20개 넣어가지고 월세 수익 700에서 한 1300, 1130까지 꽁충 뛰었다 해서 보통 이제 죽은 상가라는 건 영업 안 되는 걸 영업 잘 되게 용도를 바꾼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거 바꿀 때는 용도 변경이 가능했으니까 한 거잖아. 용도 변경이 불가능했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죽은 상가 살리기 전략 장점은 일단 싸게 헐값에 잡아서 일단은 싸게 샀으니까 그거보다는 높게만 좀 받으면 되잖아. 손해는 안 보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그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본인이 합니다. 직접 공사하는 사람들이야.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직접 받아서 자기가 인테리어 하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공사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린 사례가 헬스장인데 그 헬스장 보시면 알 거야. 여기 파주시 금능역에 우편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금능역 아세요? 금촌역 다음 전인데 아는 게 없어. 금능역이라고 있어요. 저기 파주 일산에서 좀 더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빌딩인데 그 이쪽 라인으로 이제 여기가 금능역이고 이쪽 나오자마자 이쪽에 이제 빌딩이 있고 저쪽에 이제 거기 한 12,000세대 정도 된 아파트 단지 쭉 있어요. 주공 아파트부터 거의 주공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 건물이 지금 현재 그 당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죽은 건물이었는데 한 놈이 들어와서 살려놨어요. 한 놈이 들어와서 살려놨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의 1층이 지금 공실이죠. 1층이 공실이면 그 건물 죽은 건물이지. 이 건물 자체 1층이 공실이라는 얘기는 이 건물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업종이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서 만실이 돼버렸어요.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왔을 것 같아 느낌이? 아이씨 써있네. 스타벅스 써있네. 이게 제가 이거 찍은 사진인데 보세요. 하기 전에 종전에 여기 나폴리 들어있었고 나폴리가 뭐냐면 그 뭐였냐면 그 스파게티 집이고 이제 편의점인데 이름 없는 편의점이었어요. 요거 하다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PC 노트북 이거 고치는 데 있죠. 요거 요즘에 장사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안 되지 이거? 옛날엔 되게 잘 됐는데. 요즘엔 핸드폰이래. 그 PC가 내가 좀 약간 망가졌다 싶으면 복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엔터 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잖아. 근데 옛날 컴퓨터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전문가가 와서 한번 뻥나고 그러면 한번 싹 밀어주고 3만 원 받고 그랬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컴퓨터 자체에 복원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너무 느려졌다 그러면 그것도 모르나? 그거 하면 원래대로 복원돼서 초기 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부를 필요가 없는 거라. 조금 컴퓨터를 다룬 사람이면. 그래서 업종 자체가 많이 죽는 업종이에요, 이제 얘가.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이제 또 1년 뒤에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바뀌었죠? 여기 LG U 플러스인가? 뭐 있다가, 지금 현재 횟집을 바뀌었다가, 여기 지금 현재 나갔어요. 드디어 나갔다가, 새로 들어왔는데, 여기 새로 뭐가 들어왔냐면, 이게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네? 스타벅스예요. 일단 스타벅스가 들어왔을 때에는 스타벅스로 인한 효과가 되게 좋은 거야. 키테넌트라고 들어보셨나? 핵심 점포라고 그래서 이 건물에 얘 때문에 살리는 거야. 이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위층에 공실이었던 거 다 이제 다 나갔고요. 오른쪽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올리브 영이라는 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요 스타벅스 하나 들어오면서 상권이 사니까 이쪽에 이제 들어오는 업종들이 많아진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건물 만실이 된 건데 일단 건물을 하나 살리는 건 어떤 업종이 들어오냐에 따라 그 상가가 어떻게 사냐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흐르는 상권이었는데 모이는 상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내부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층수에 맞게끔 하는데 여기 1층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예를 들어 보통 뭘 주로 내냐면 임대료가 좀 높다 보니까 이게 잘 회전이 돼야 돼. 그래서 보통 회전율이 높은 업종 들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뭐예요? 커피숍이죠. 커피숍, 스타벅스, 뭐 한때 유행했던 뭐 설빙 유행했다가
얘는 1층이 너무 임대료가 비싸니까 2층으로 많이 갔죠. 보통 서빈 2층에 가요. 3층에 안 가 있어요. 서빈 거의 보면 다 2층 가 있을 거야. 1층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 1층의 경우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2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2층인데 2층 아닌 2층 같은 나. 이거 무슨 소리야? 2층인데 2층 아닌 2층 같은 나. 이거 뭐야? 2층인데 1층처럼 쓰는 건물들이에요. 분명히 2층인데 겉으로 볼 때 2층인데 1층 같이 쓰는 건물들이 있어. 그래서 그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일단 커피 계산하고 나면 위로 올라가죠. 외국 계열 회사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 2층을 같이 통째로 받아서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패스트푸드 그 업체들은 거의 이제 1층을 좀 빌려서 1층을 좀 작게 빌리고 2층 크게 빌려가지고 타버려요. 그러니까 2층을 뭘로 쓰는 거죠? 1층으로. 보통 이런 경우도 많고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사람들이 찾아오는 업종이다 보니까 뭐 당구장, 노래방, 카페, 병원 이런 것들 주로 쓰는데 이게 이제 할리스 커피숍인데 지금 현재 몇 층이죠 이거? 2층이거든. 1층이 공인중개사무소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게 지금 사진이 좀 그런데 이게 경사진인데요. 이쪽에서 내려올 때는 얘가 1층이야. 이쪽에서 볼 때는 1층인데 이쪽으로 와서는 2층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2층에 임대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건 1층처럼 쓸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내려가는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할리스 커피집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이거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를 깎았죠 지금. 깎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됩니까?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됩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줘요. 맞아. 시험 문제 맨날 나왔던 건데. 중사 시험 볼 때. 자 보세요. 여기가 지하층으로 들어가 버리면 지하층 들어가 버리면 얘는 일단 뭐야? 층수에도 안 들어가죠. 층수에도 안 들어가고 건축 면적에 그 할 때 그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크게 질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용적률이 안 들어가니까 3층 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면 이걸 깎아가지고 지하처럼 써가지고 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2층이냐 1층이냐 이게 아니라 지하층을 활용하는 거 최대한 저 상가는. 그래서 전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되지만 후면에서 볼 때는 여기가 1층입니다.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지하층이야. 그래서 그 보통 1층 상가 같은 경우에 고조차가 생기는 바람에 2층이나 또는 지하 1층을 그냥 공짜로 먹는 경우에 이제 같이 상승하는 형태인데 요게 지하층 개념이거든요. 지하층 개념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도 법률에서 쓰는 지하층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층이면 이게 층인데 요게 이제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인데 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 있죠. 높이가 전체 층의 2분의 1보다 이상 들어가면 지하로 간주해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요게 높이예요. 근데 요게 들어간 게 평균 높이인데 이게 왜 평균 높이로 잡냐면 굴곡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굴곡이 있는 땅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졸려 내가 자존심 상한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저층이 있고 여기 고층이 있을 거 아니야. 최저 높이 잡아야 돼요. 최고 높이 잡아야 돼. 평균 높이. 그래서 평균 높이라고 그래요. 평균 높이를 잡았는데 그 평균 높이가 층의 절반 이상 들어가면 뭐로 빠져요? 지하로 빠져. 지하로 빠지면 용적률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위에 용적을 다 찾아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는 건데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경사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 건물이 보면 걸어가는데 창문이 바로 밑에 발 밑에 있죠. 이 지하로 빼려고 더 밭으로 집어넣은 거야. 그냥 지하가 되면 얘는 용적률에 적용을 안 하니까 얘는 위에 그대로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하층은 층수에도 산입 안 하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도 산입 안 하지만 일반적인 연면적인 들어가요. 이 건물의 총 연면적인 들어가지만 용적률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내가 지을 수 있는 게 한 층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들도 있어요. 지하 같은데 지하인데 지상 같은 지하예요. 이거. 그래서 주차 공간 이런 거 쓰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인데요. 요게 지금 현재 경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분의 2 이상 들어가 버리면 지하 1, 2, 3이죠. 이거. 지하 1, 2, 3인데 이쪽에서 볼 때는 뭐야? 1층, 2층, 3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적률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요만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거에서 요거를 이제 최대한 써먹는 건데 이 보통 경사진 이 상업지역에 보면 요 1층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일부러 이렇게 쭉 뺀 거예요. 밑으로 쭉 그 지하층 높이 맞추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지하층 맞추면서 요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지하층을 뺐던 거고 이거 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봤던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사도 상당히 높죠 여기.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하 2층하고 1층을 요거는 이제 1층이고 2층인데 지금 겉으로 볼 때 1층, 2층이지만 얘는 건축물 대장에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돼 있어요. 이건 공짜로 먹는 거고 얘는 위로 다 쳐먹는 거지. 그러니까 경사진 도로라고 나쁜 건 아닌 거지.
어떤 사람은 경사져서 영업 안 된다 막 그러는데 오히려 경사지가 더 어떻게 보면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보는 눈이 약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건물의 연면적 그러면 이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잠깐만 요거 70평이다 70평이다 그러면 이 연면적 얼마죠? 여기 바닥 면적이 70평이야. 연면적이 얼마지 이거? 47에 28, 280이잖아. 근데 용적률 규제할 때는 뭐가 빠지기 때문에 지하수이 빠지니까 요거는 공짜로 쓰는 거죠. 그럼 얘는 위로 2층 더 줄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런 거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그 서면에 점포역인데 점포역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지상인데 경사진 도로로 돼 있어서 요거를 이제 지하수축으로 써가지고 오른쪽에서 이제 내려가서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돌아서 찍은 거야. 요건데 이거 지하인데 상가로 쓰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지하인데 1층이 되는 경우도 있고 2층인데 몇 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1층처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층이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면 안 되고 약간 생각을 좀 바꾸면 달라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이었어요. 이건 이제 강남역에 있던 거 제가 찍은 건데 매경 그 바로 앞에서 찍은 건데 그럼 이제 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죠.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은 안 가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뭐 너 죽고 나 죽자죠. 뭐 그 3층에서 음식점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 3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는 뭐 학원, 뭐 어학원, 캡슐 호텔 뭐 이런 거 있고 원룸텔 같은 경우는 이제 3, 4, 5, 6층 이렇게 올라가죠. 보통 고시원 같은 거.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했던 그 금능역이고요. 제가 아까 찍었던 사진은 여기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요 아까 여기가 아까 무슨 박스? 스타벅스고 요거 올리브영이고 이 건물인데 이 건물 요 옆에 보면 여기가 엔스포라는 헬스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했던 이게 우평프라자인데 이 건물 자체 여기 7층을 예전에 이제 그 노래방으로 임대를 줬는데 그 노래방 하시는 분이 그 여자분을 데리고 노래를 같이 불러가지고 영업 정지를 먹어서 6개월 업을 못 하니까 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데 다 뺏겨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공실로 있다가 어떤 분이 이제 왔는데 그분이 뭐 하겠다고 그랬냐면 헬스클럽을 하겠다고 맨 처음에 오시더라고. 근데 헬스클럽을 하겠다고 오시길래 헬스클럽이 건너편에 있어서 이거 되겠냐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기가 제가 지켜봤는데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하면 분명히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래서 임대를 통으로 했는데 526제곱미터짜리였거든요. 바닥 면적이. 526제곱미터면은 그 500제부터 넘어버리기 때문에 운동시설로 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생겨서 이 용도 변경이 안 돼요. 용도 변경이 안 돼서 이걸 자기가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7층을 임대를 준 건데 이 건너편에 있던 거랑 똑같이 이제 업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상 영업했으니까 보통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었어요, 이제. 근데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인테리어를 업으로 하는 자인데 인테리어를 자기가 다 해가지고 넣은 다음에 권리금 받고 넘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상가를. 그래서 이 헬스센터 여기 주변에 한 5, 6년 됐으니까 자기 인테리어 이쁘게 해가지고 집어낸 다음에 사람들이 벌써 제가 듣기로 그 연회원 끊는 사람이 2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연회원 끊은 게. 그럼 벌써 매출은 1년치 매출은 다 나온 거야, 그 사람은. 매출 장부가 있으니까 권리금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분위기 아까도 지금도 계속 기분이 나빠요. 계속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인테리어 용도병을 한 건데 요 건물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우편프라자에 여기 들어온 겁니다. 여기. 요 2층에 여기 노래방이었었고요. 요 밑에 이제 단란전 비슷한 거 하나 있었었는데 요 위에 아까 하늘정원 원룸털이라는 게 이게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 하늘정원. 이름 잘 졌죠? 하늘정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 위에 이 동네 그 뭐지? 그 되게 예전에 있었던 고시원이 삼성 리빙텔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랑 약간 뭔가 좀 다르게끔 하려고 상호명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호명 되게 좋죠. 제가 옛날에 상호명 그 본 거 중에 감동받았던 상호명이 그 뭐라 그러지? 닭집이었어요. 닭집이었는데 그 명품 프라닭 이렇게 됐어요. 예. 이름이 명품 프라닭이야. 닭집이 그래서 거기 옆에 그 뭐지? 좀 약간 명품 쪽으로 해놨어요. 다.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게 생겼어요. 예. 그런 상호명도 있었고 뭐 옛날 한참 패밀리가 떴다 그랬을 때 회밀리가 떴다도 되게 괜찮았어요. 예. 회밀리가 떴다고. 못 알아듣는다. 센스가 없어가지고. 예. 회밀리가 떴다고. 회. 근데 그게 회 때 크게 해놓고 밀리게 떴다 해서 막 날개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호명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들어온 건 이제 짐이라고 해서 들어온 건데 이쪽 7층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 요 7층입니다. 근데 건너편에 여기 엔스포라고 테니스 있잖아요.
이게 오래되니까 사람들 바로 앞에 있어야 광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입을 시키는데 이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직접 하셨는데 요게 지금 현재 오래돼가지고 다 좀 약간 건물이 노후가 돼 있었어요. 그 안에 거.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 넣었어요. 제가 들어와서 사진 찍겠다 그러니까 뭐 찍으시라고. 근데 그 사람은 이 얘기 할 줄 모르겠지. 내가 뭐 궁금하니까 찍은 건데 여기가 이제 새로 시설 다 들어온 거야. 이게 이제 인테리어 됐고 그리고 요즘에 뜨는 게 요거래요. 뜨는 게 50명이 같이 달리는 거야. 막 달리는 거야. 이거 하고 나면 땀 쫙 빠지고 한 2, 3kg 빠진대요. 음악 나오면 계속 달리는 거야. 혼자 달리면 재미없잖아. 근데 50개인데 이거 50개 더 드린다고 넓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위에 여기 그 나이트클럽 가면은 그 뭐라고 하지? 사이키가 막 움직이는 듯이 뭐 음악이 나오는데 틀어주더라고. 나한테 되게 자랑스럽게 하면서 여기가 제일 인기 거기래. 그래서 틀어주는데 음악이 막 나오는데 깜빡이가 막 켜져요. 그러니까 막 잡고 있으면 막 진짜 달리고 싶어요. 막 그걸 50개인데 모질라 가지고 좀 더 넣는데. 근데 이런 시설이 건너편에 없거든. 그럼 이제 기존에 운동하던 사람들은 약간 새로운 운동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약간 와서 내가 좀 옮길 때가 되겠다라고 해서 옮기겠지.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가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바로 이제 요건데 요 면적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526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526제곱미터면 500제곱미터 넘어버렸을 때 문제가 운동시설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요거가 용도 변경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50제곱미터를 사무실 비슷하게 딴 걸로 뺐어. 빼고 나머지를 500 이하로 맞춰가지고 파주청에서 인허가 겨우 받아가지고 용도 변경한 거야. 광고는 다 했는데 인허가가 안 들어가지고 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도 기술적으로 마지막에 잘 하셔야 돼. 전문가 이따가 우리 안효석 교수님 어디 계시지? 안효석 교수님이 이따가 이런 것들 잘 하시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인테리어 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자기가 들여간 비용이 되게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자기가 직접 했고 만약에 이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제 권리금 작업하고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팔고 나가고 딴 데 가서 또 하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존에 있던 여기 노래방 완전히 죽었었던 거 살려낸 거거든요. 같이 건물 가치는 올라갔겠죠. 어차피 전 대출 깨어있으니까 뭐 올라가봤자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은 상가 건물이 살아야 돼. 한 개라도. 그리고 혹시 키테넌트란 말은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은 요 단어 하나 알고 가는 것만 해도 저는 그 오늘 수업의 그 가장 큰 핵심인데 키테넌트라는 거는 핵심 점포란 뜻인데 아마 뉴스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요 핵심 점포 하나로 아까 지역 상권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게 아까 스타벅스 하나 들어와서 그 건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죽은 상가들은 키테넌트 상품 핵심 점포 하나가 들어와서 살려야 돼요. 근데 대표적인 게 거의 대부분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트, 큰 마트 있죠. 영화관 또는 이제 성형 여기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살렸던 게 메세나폴리스입니다. 거기가 그 전까지 유령 상가였다가 그 홈플러스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홈플러스 하나 때문에 그 지역 상권 완전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상가 또는 쇼핑센터, 백화점에서 고객을 끌어들일 만한 어떠한 큰 핵심 점포를 키테넌트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키테넌트. 크게 해봐. 키테넌트. 됐어. 이제 그 단어 하나만 알아도 어디 가서 좀, 제 수준이 좀 있는데. 좀 그런 소리 들어봐. 키테넌트.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게 영화관, 뭐, 마트, 뽀로로파크. 요거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게 신도시에. 뽀로로파크 하나가 딱 들어가면 그 지역 상품 다 살린대요. 왜? 애들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엄마들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근데 보통 상가가 1층이 잘 돼요? 2층이 잘 돼? 지하가 잘 돼. 뽀로로파크는 지하에다 해야 돼. 쌓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하로 들어가는데 지하에 있는 상권 다 경쟁률이 얼마였었냐면 세종시의 에비뉴일이라고 해서 요거 입찰했었거든요. 그때 점포 그 주변에 지하에 있는 경우는 거의 잘 안 하는데 지하에 뭐가 들어가니까 뽀로로파크가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점포 19개 전부 다 체육관 낙찰됐고 요거 하나 보고 들어간 거죠. 예. 핵심 점포 하나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그 상가 투자는 당연히 이제 뭐 1층이 좋다는 건 맞지만 이 키테넌트 상품이 하나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또 넣는 거지. 한 5분 넘네. 그럼 이제 상가 투자는 1층이라는 거는 이제 뭐 통솔이 무너진 거고 요게 이제 강주변입니다. 이 강주변이에요. 강주변에 지금 건물 짓고 있죠, 이거. 이게 다 이제 이게 주상복합 형태, 주상복합이래. 상가주택 같은 겁니다. 여기. 그거 이제 문화거리, 뭐 카페거리, 쇼핑거리 만들어가지고 살려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옛날에 하천변에는 달리기만 하고 약간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상가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거리 자체를 만드는 거죠. 가로수길처럼 형태에서 무슨 그 뭐라고 하지? 별내동 카페거리, 판교 운중동 카페거리, 뭐 레스토랑 고급 카페거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지역 주변 다시 상권 살리는 형태로 요즘 가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유동상가가 랜드마크 된 경우가 아까 석유 자이에 그 합정역 내리면 건너편에 큰 석유 자이 저는 거 있죠. 거기 여기 맨 처음에는 이제 메세나폴리스라고 해서 거의 유동상가라고 했었다가 여기 홈플러스 들어오고 나서 지금 현재 그 강북에 떠오르는 샛별 해가지고 떠오르는 게 여기 메세나폴리스입니다. 그때 제가 그때 가서 또 놀랬던 게 술 먹으러 가면서도 와 이제 상권이 홍대 상권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상권은 절로도 가겠다. 신촌하고 이대가 죽어버리니까 약간 다른 데로 조금 튄 거죠. 신촌 알죠? 신촌 죽은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그 키테넌트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다 살리는 건 아니고 여기 신촌역에 여기 보면 요 밀리오레라고 하나 있고 메가박스 있거든요. 보통 영화관이 이제 키테넌트 상품 점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가 재개발구역 들어가고 있죠. 여기 재개발구역이거든요. 여기 재개발구역 이쪽에 여기에다가 제가 그때 연립주택 졌던 게 여기예요. 근데 여기 끝에 재개발구역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이제 재개발 조합원 된 건데 여기에서 살 때 제가 맨날 저 와이프랑 이제 영화 보러 갈 때 애기 없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이쪽 가면 이제 신촌역에 영화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대고 여기가 연대입니다. 근데 이 상권이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딱 상권 보면 이래요. 여기 요 건물이 요거 메가박스 있는 밀리오레고 요게 이제 신촌역입니다. 요 신촌역. 그래서 요 옆에서 찍은 그 다음 지도에 찍은 건데 요 건물이에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 영화를 한 30번 봤는데 한 번도 장사가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영화관만 좀 되고 밑에 그 밀리오레 같은 거 있죠. 옷집 이런 거 다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막으로 다 이렇게 문 닫아 있었어요. 되는 거 이렇게 핸드폰 그런 것만 좀 되고 이 상권이 되게 살아야 될 상권인데 단절이 돼 있어서 요 위치가 그 중국인들이 좀 와서 그나마 좀 살았는데 요즘 중국 사람들 여기 오면 전부 다 고속버스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 중국 사람들 여기다 풀어놓으면 이쪽으로 쭉 올라오면 2대 상권이에요. 이쪽이 2대 상권 그 옷 파는 데 있죠. 그쪽 상권인데 그쪽은 되는데 이쪽까지를 가진 않더라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 메가박스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영업도 잘해야 되고 광고도 좀 잘해야 되고 유치도 잘해야 되니까 이 업종에 지금까지 보면서 사람 지나가는 거 봐보세요. 사람 있는 거 봐, 이거. 이 사람 없을 때만 찍었을까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다음에서 찍은 건데 걔네들 찍을 때마다 사람이 없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유독인가 그렇게 많은 이 신촌 거리에서 여기는 유독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뜨거지는 건데 은행은 많이 졌죠 이제. 은행 전부 다 뭐 하죠? 아까 누가 죽였어 이것도? 인터넷 죽였어요. 인터넷 뱅킹 하면서 많이 죽었고 거의 2층으로 올라가죠 요즘에. 그리고 이제 서점도 온라인 판매하면서 이제 서점 뭐 거의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피 전문점은 너무 많아서 공급 뭐라고 그랬지 아까? 과잉이기 때문에 이제 뜨는 거는 당연히 이제 영화관 어디든 뭐 상가지면 영화관 다 들어가죠 이제. 영화관 안 들어가면 그 상권이 안 사니까. 그리고 이제 상간에 그리고 이제 등산용품은 최근에 이제 주말에 돌아다니면 뭐 반이 전부 다 그 옷이잖아.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입고 올까 하다가 또 강의하는데 그거 입을 수는 없잖아. 비싼 건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근데 그런 등산가격이 증가되면서 등산용품이 막 많이 몰리는 적 있죠. 연신내라든지 이런 데는요. 상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뜨는 업종을 좀 약간 알고 계셔야 되고 성형부티는 뭐 대한민국은 뭐 거의 다 이쁘잖아. 지나가다 보면 다 이쁘죠. 이쁜지 안 이쁜지는 말해보면 알아요. 길 물어보면 대답 잘해주면 이쁜 여자고요. 대답 안 해주면 못생긴 여자예요. 그게 결론이었어요. 서면 지나가다가 물어보는데 길을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저 아저씨 여기 쪽에 제가 가려는 데가 서면 그 장원고시인데 어디에 있나 했더니 못생겼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쁜 애는요. 손가락도 이뻐. 손가락으로 이쪽으로 쭉 가면 50m 돌면 빨간 벽돌 옆에 있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우를 받았잖아. 이쁜 애들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대우를 못 받은 애들은요.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요. 이래. 분위기가 항상 이렇다고. 대우 받는 사람들은 되게 적극적이라니까. 아까 MC 보신 분 있죠? 엄청 대우 많이 받으시는 분이야. 성격이 살아있잖아. 대우를 받은 사람이 대우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뻐야 돼요. 이쁘려면 성격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형 부티 관심도 우리나라 워낙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업종 가는 거니까 현관이 이제 뜨는 업종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점포 보통 이제 모시려고 이것저것 들어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보통 죽지 않는 거 있죠. 등산 인구 많아지면서 연신내, 수유, 사당, 청계산, 이쪽은 죽지는 않는 상권입니다. 옮겨가든 가겠죠. 옮겨는 가는데 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넣은 거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용도면 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오면서
송실대 상권이 어떻게 되냐 잠깐 한번 보려고 핸드폰으로 잠깐 제가 찍었던 건데 상권 정보 그 어플 있죠. 상권 정보 어플은 다 갖고 계시잖아. 그걸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송실대 딱 찍었더니 이거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이쪽에 상권이 어디가 제일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라인은 살아있겠죠. 정문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 라인하고. 그래서 요걸 길게 누르면 한 300m를 분석하는데 제가 분석하게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여기 상주 인구 밀도 상세 보기 했더니 여기 상주 인구 딱 보니까 젊은 애들 20대 이하는 없죠. 상권이 그러면 일단 어디 위주로 가야 되는 거지? 20대 이상에서 60대 사이죠? 지금 현재 요게 많은 이유는 대학생들이 많은 거죠. 원룸에 살고 있는 애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물어본 건 뭐예요 이거? 상주인구야. 상주인구 누르면 이거 나오는데 중요한 건 무슨 인구를 봐야지? 유동인구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 분명히 유동인구가 이거 더 늘어날까 더 줄어들까? 유동인구. 당연히 줄어야죠. 보세요. 아예 안 나와. 아예 안 나오죠. 10대 이하는 아예 안 나오잖아. 이거 봐. 10대 이하는 요거였는데 유동인구가 얘는 20대에서 이게 있는 거야. 평균 27대 이렇게 해서. 그럼 거의 젊은 층 위주로 된 상권이에요. 여기 지역은. 요 지역에서 300m 라인은 이 사람들이 몰려다닌다 그 뜻입니다. 근데 보통 보니까 종합 소매점 같은 게 제일 많고 이 업종을 하면 정상 안 되는 거죠. 이 업종이 너무 많으니까 없는 업종 피해서 들어가야죠. 내가 들어가려면. 그래서 여기 음식업 비율하고 서비스업 비율 상세 보기에서 한번 자기가 그 지역만 한번 보겠다 그러면 스마트폰 켜가지고 한번 눌러보면 되는 거야. 자기 스마트폰은 다 있죠. 전화로만 쓰잖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아까 상권 정보랑 어플 다운받으시면 돼. 그래서 제가 하나 클릭해봤어요. 가야성이라고 해서 이게 볶음밥집 중국집이거든요. 근데 이거 클릭해봤더니 여기 300m 안에 여기 딸랑 하나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술집을 한번 딱 검색하면 술집은 엄청 많이 나오겠지. 유사업종이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많은 게 은행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은행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은행 누른 거야. 이거 은행 눌러봤더니 은행 위치가 여기 클릭할 때 아까 없었던 건데 은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업종 분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 여기서 하면 돼? 은행 할 일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려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상권에 표시하면 주요 상권 표시하니까 여기 송실대학교 이렇게 해서 요 라인이 주 상권이니까 이쪽은 업종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동인구 분류표인데 여기 빨간 색깔이 인구가 제일 많이 몰린다는 뜻이고 파란 색깔은 장사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가 공학관에 있죠, 지금. 기독교 밟은 가니까 여기 공학관이니까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나가면 건너편에 이 상권은 완전히 살아있는 상권입니다. 빨간 색깔 유동인구 많은데 요 건너편 한 블럭 들어가서는 이쪽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요 내려가서 이쪽 라인도 괜찮죠? 근데 건너편 라인까지는 파란 색깔 이쪽 말고 이쪽으로 가야지 그나마 난 거야. 파란 색깔은 완전히 죽었잖아. 근데 여기 라인은 그나마 술집 같은 게 있으니까 괜찮은가 봐요. 유동인구 간단하게 파악할 때 내가 만약에 그럼 상가를 투자하려면 당연히 요 라인으로 가야 돼요. 요 밑에 라인 파란 색깔에 가서 한번 죽어봐야 되는 거야. 파란 라인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대충 못하면 남들이 해놓은 걸 활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도 한번 봤는데 제가 그 다음 지도에서 찍었는데 요 라인으로 제가 이걸 연결 한번 해봤어요. 두 개 같이 비교해 보려고. 요 바깥에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요 빨간 색깔 라인입니다. 요거.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요 파란 색깔 라인 있죠. 그럼 요 라인은 별로 유동인구 없는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붙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요거 그냥 갖다 같이 보시면 되잖아. 그럼 요 라인까지는 괜찮은데 요 라인이 또 파란 색깔 라인으로 나와서 요 라인은 별로 안 좋은 라인이고 차라리 요 위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내려온 요 라인이 더 난 거네.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흥남공학관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정문 나오시면 건너편에 이쪽은 상권이 그나마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사진이 여기 정문이고 반대쪽인데 지금 요 라인이 방금 전에 봤던 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쪽 라인은 살아있는데 여기 명품 프라닥이 보입니다. 명품 프라닥 보여요? 아까 말했던 거.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는 거잖아, 상호. 근데 이게 2013년도 사진이고요. 13년 3월 달에 찍었던 사진인데 2008년도에는 다른 거였었죠. 컵닥이었었네. 그죠? 1층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데 요 놈은 위치가 사거리라 좋잖아. 얘는 잘 안 바뀝니다. 스위트, 계속 스위트잖아. 얘는 계속 또 바뀌었어. 간판도 바꿨죠. 예. 근데 한 번 바뀌었네. 포테토 칩 같은 거 팔았네. 예. 그리고 요 상권 라인에서 요 라인까지 괜찮은데 요 안에 들어가서부터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니까 나중에 내가 어느 지역 들어가든 간에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 제가 준비한 걸 다 하지는 못했는데
사람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아까 키테넌트라는 그 단어를 한번 명심해 두고 상가 투자를 할 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죽었던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구원하고 자기가 찾아다녀야 되지 누가 찾아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졌던 걸로 하고 좀 만족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